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브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일이 많아갖고, 예, 5분 늦었습니다. 예, 15분, 15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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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오두막님, 예, 안녕하세요. 예, 행복님 기다렸습니다. 예.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하루가 너무 바쁜 하루네요. 자, 이거는 이제 한통용 예고편이고, 예, 그, 자, 오늘의 방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은 이렇더라 방송 22년 11월 12일 방송 양이씨 근심의 시대 국민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나 지금 좀 세상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하고 이준석 이렇게 두 사람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이재명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금요일 날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 1심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날은 이제 그 와이프 김혜경의 또 14일 날 판결이 있습니다. 뜻밖의 지금 이준석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준석하고 그 명태균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알기 전부터 미리 알고 있던 사이다. 그래서 명태균이 그 얘기도 하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때 자기가 뭐 당대표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먼저 한 거죠, 이준석을. 그랬는데 지금 불똥이 이준석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그 감은 좀 잡았었어요. 예, 변호인을 갖다가 김세현 변호사가 받았잖아요. 원래 김세현 변호사하고 이준석은 뭐 거의 물과 기름입니다. 둘이 뭐 거의 뭐 앙숙적인 그런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 앙숙 개와 고양이 톰과 제리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이 변론하는 분위기가 이거 이준석 대표를 좀 향해서 총구를 향하겠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그 변론을 그때 당대표는 이준석이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총구를 이준석으로 돌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명쾌하게 그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이걸 구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얘기하는 방향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그러면 꼭 뭐 별천지에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얘기 양이씨, 이씨는 이재명, 이준석, 근심시대, 물음표 땡. 국민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나?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어줄까요? 이재명을 믿어줄까요? 이준석을 믿어줄까요? 누구를 믿어줄까요? 자, 국민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정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선동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게 또 약간 좀 이 젊은 여자의 문제로 그렇게 해서 그 제가 그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별 방송에서 그 이성계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성계하고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부인은 좀 일찍 돌아가셔갖고 왕후가 못 되고 결국 두 번째 부인이 이성계가 왕이 될 때 같이 왕후가 됐잖아요. 그 두 번째 부인하고 이성계의 차이가 21살이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이가 한 12, 띠동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예뻐 보이겠습니까?
근데 또 이웃 나라에서 오늘 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와 갖고 참 이런 일이 그냥 어느 나라나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야당의 대표입니다. 제3 야당의 대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당하고 2당 그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군소정당들이 막 모여갖고 이렇게 전체 내각을 이루는데 그 제3당이 왜 이번에 중요했느냐? 그 캐스팅 보트를 진 거예요. 수상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잡고 주목받던 그 다마키라는 그 대표인데 바로 그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 수상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 내각의 수상을 뽑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총리를 선거하는 그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에 나오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39세, 그리고 야당 대표는 55세.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몇 살 차이죠? 39. 그러니까 49, 59. 그러니까 16살 차이 정도 되네요. 예. 하여튼 뭐 16살 차이, 그리고 또 이 여성분은 와이프는 아니고 아이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역구, 그 다마기시의 지역구에 또 계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관광대사다. 아이돌 그룹이니까 뭐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겠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하필은 수상을 뽑는 그날 이게 터져갖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일본은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대표적 뭐 박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냥 대표적 유지하고 그냥 뭐 넘어갔다고 하네요. 예.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세상이 참 그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갖다가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 15일 날 그 1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뭐 지지난주 두 주를 갖다가 이어서 주말 내나 시위를 했죠. 그리고 동시에 무슨 뭐 이재명 재판 뭐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주말 장애 집회를 하고 있고 또 기초 광역 의원들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또 기자회견도 하고 또 더민주혁신위원회에서 뭐 탄원서 제출하고 법원안 집회 예정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탄원서가 지금 뭐 100만 명을 넘었다. 뭐 이런 뭐 걸 막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 이재명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막 그 벌떼처럼 모여갖고 난리를 치니까 아마도 그 판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5일에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법원 주변에 뭐 6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갖다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 그 순간에 밖에선 집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의 판사가 퇴근길에 경호 조치를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뭐 차량을 통제하고 뭐 유튜버 통제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경호 조치를 했다는 건 뭡니까? 그럼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으면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뭐죠? 그 선거법입니다. 위증교사는 25일, 15일 날 금요일 날 하는 선거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거법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이 나와도 그 이제 두 명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뭐 이재명 씨는 그 피선거권 그게 박탈이 되었고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아직 1심이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400 몇 억을 갖다가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바라기는 좀 판사들이 뭐 그건 그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영향을 받았고 뭐 80만 원 뭐 이렇게 때린다든가 뭐 무죄다 이렇게 때린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한동훈 대표 얘기대로 그냥 법대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걸 저질렀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냥 그 상태로 판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저녁에 모여 갖고 뭐 촛불을 들고 그다음에 뭐 말로는 김건희 특검인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탄핵이죠. 이재명도 이번 주말에 그렇게 지난 주말에 연설을 했습니다.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할 두 단어. 그걸 갖다 끝까지 탄핵이란 얘기는 안 썼는데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할 왜 그거를 꺼내는 순간 자기가 또 이렇게 좀 그 발목을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누구나 다 그 민주당 패널한테 물어보니까 뭐 0.1초도 안 걸리고 탄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구나 뻔히 아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에둘러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탄핵 집회라는 거죠. 뭐 김건희 특검 이 집회가 아니라 탄핵 집회이고 그리고 자기의 방탄 집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힘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싸움의 또 천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은 그 젊은 피 우리의 그 진정호 의원이 법원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과사범 전배 피의자 생중계해라. TV 생중계하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월요일부터 그렇게 1인 시위를 이번 주 내나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주진우, 우리의 또 호프, 정말 열일 많이 하시죠, 주진우 변호사. 그래서 주진우 변호사가 피고인 이재명 형사 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그렇게 갖고 제출을 한 게 주진우 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계속 왜 와이낫 왜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만히 있다가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좀 이렇게 자기가 먹을 거 좀 있나 하면 이렇게 숟갈 하나 이렇게 얹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이 여기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공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아니, 평소에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뭘 깐 적이 있습니까? 뭐 이재명의 뭐에 대해서 범죄당하고 뭐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세가 또 이렇게 좋게 돌아가니까 아이고 이참에 또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야 기사라도 한 줄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 세보수 쪽의 사람들이 참 그 기회주의적인 면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예, 불리하면 피하고 유리하면 숟가락 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보수 그 쪽에 사람들이 아주 이 공통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걸 보면. 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런 거에 그 민주당의 그런 시도에 대해서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야 돼. 헌정 중단 시도란 뭐죠? 탄핵을 갖다가 탄핵이란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번역해 갖고 헌정 중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시도하고 있는 그 탄핵 시도 그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민주당 이재명 유죄 판결 확정돼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 헌정 중단, 그러니까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다. 나라가 선동 범죄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아주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리더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시 후 그 한통영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대체 어느 순간에 이게 뒤집혔는지 그냥 확 뒤집혀 버렸어요. 정말 이게 끝까지 국힘이 막 코너로 몰려가 갖고 이거 헤어나지 못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느낌에. 그런데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싸우고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갖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내가 유명해졌더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그냥 어떻게 휙휙휙 바뀌더니만은 그냥 어떻게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한동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
정말 이재명한테는 죽음의 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건이라도 이게 그 피선거권 박탈이 나오면 아주 치명적인 현타가 온다. 근데 뭐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두 건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이재명 배우자 강혜경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목요일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건 뭐죠? 특별검찰관입니다. 예, 특별검찰관을 갖다가 그렇게 임명하자를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5일 전에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15일 날 실질적으로 이제 선고가 정말 그 피선거권 박탈 그런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의 그 사탕 발림에 속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동영 방송에서 얘기하려는 그 패러다임은 뭐냐면 그 한동훈 대표는 이걸 갖다가 지금 친한, 그다음에 친윤 이 구도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 친한도 원치 않고 친윤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파나 이런 거를 음, 제가 요즘 일이 많아갖고 일이 많아서 목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네. 남순건님, 집중하기 위해 15일 전에 집안 정리가 잘 해놓아야 돼. 마음껏.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여드릴 건데, 그동안은 뭐 친윤이 누구다, 뭐 친한이 누구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면, 친한, 친윤 이 구도가 아니라 누가 개혁하고, 누가 이걸 갖다가 개혁하고 쇄신하려고 그러고 새롭게 누가 이 변화, 새롭게 변하려는 거를 갖다가 끝까지 부정하고 그냥 수구 세력, 이거 대홍군 분위기죠. 예. 우리가 완전히 그 수구 정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 문 걸어 잠그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간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15일 날 그리고 또 25일 날 그 선거법하고 위증교사가 1차가 이제 계속 1차 판결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친한입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고 친한이 되나요?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친윤도 있나요? 예? 아니 그 사람들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친한도 없고 친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타를 맞고 떨어져 나올 텐데 국힘이 변해 있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수구꼴통으로 우리는 친한이다, 우리는 친윤이다고 치고받고 싸우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왜? 아니 나는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데 그러면 국힘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 기존의 기득권을 기치려는 수구 세력과 그리고 그 수구 세력을 갖다가 깨갖고 변화를 유도해서 개혁을 하려는 개혁 세력. 이 구도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5일 날 이렇게 현타 맞은 사람들이 딱 떨어져 나오면 왜 국힘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나는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지만 그 떨어져 온 사람한테는 누군가는 개혁을 갖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누군가 거기 동참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바꾸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을 하는 길이 이재명이다. 그래갖고 이재명의 사탕 발림에 많이 묻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알고 보니까 이재명은 수구 세력 중에 수구 세력이구나. 이게 아니었네. 라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오면 그다음에 딱 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개혁 세력의 중심이구나 하고 국힘의 한동훈 대표를 보고 몰려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그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친한 대 친윤에서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으로 바뀐 그 얘기는 제가 한통령 방송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 스케줄이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뭐 한동훈 대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게 막상 1심 판결이 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떠날 거다. 그래서 15일 날 선거법 1심 선고가 있고 25일은 위증교사. 지금 예상하기는 뭐 선거법은 뭐 징역 6개월에 뭐 집행유예 한 2년. 뭐 그래도 그 박탈이 됩니다. 그다음에 25일 날 위중교사는 징역 한 1년에서 2년 사이. 더 이건 센 거죠. 위중교사가 더 위중한 죄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가 뭐 그거 뭐 위중교사를 갖다가 뭐 2년 이렇게 때리고 싶어도 검찰 구형 형량이 있지 않느냐. 형량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미리 방송을 드렸죠. 이 위중교사를요. 검찰이 구형을 할 때는 3년을 해요. 3년을 징역 3년을 때려주세요. 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갖다가 깎아줘도 한 뭐 1년 깎아준다고 그러면 징역 2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반을 깎아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징역 1년 6개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터무니없이 뭐 검사가 징역 3년을 갖다 때렸는데 왜냐면 그 형량 양형 기준으로 때린 거예요. 이게 위중교사는 최고 5년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년을 안 때렸냐?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는 5년까지 때릴 수 있지만 판사들의 양형 기준 중에 맥시멈이 뭐냐? 3년이라는 거지. 그래서 3년을 갖다가 구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선거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11월이 이재명한테는 재앙의 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또 이화영의 2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예. 아이고. 판결 제대로 블루마운틴님 판결 제대로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판사들 겁박이나 사법부 흔들어대고 있으니 근데 뭐 그렇게 판사들도 자기 자존심이 있지 뭐 겁박한다고 그래 갖고 발발 떨면서 무죄 이럴 것 같진 않습니다. 뭐 80만 원 이럴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욕을 갖다가 된통 먹고 있는 게 그 대법관 아닙니까? 그 이재명을 갖다가 뭐 거짓말 중에서도 무슨 가벼운 거짓말이 있고 무거운 거짓말이 있고 한동훈 대표 말에 의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막 즉흥적으로 한 거짓말이 있고 막 생각해 갖고 한 거짓말이 있고 이렇게 거짓말의 종류를 갖다 막 나누면서 그 봐준 게 그 이재명을 무죄로 풀어준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판사들은요. 그 명예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판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판결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예. 남기 때문에 또 그걸 갖고 후배들이 공부를 합니다. 뭐 판결이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이 쪽팔리는 판결이 되면 자기가 죽더라도 그냥 후배들이 계속 이런 쪽팔리는 판결을 이런 판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한민국 그냥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뭐 50년이 가든 100년이건 200년이 가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 기록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범죄자들이 해코지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찰한테 해코지를 많이 할 거겠죠. 검사, 나를 갖다가 잡아 갖고 영창에 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여러분 최종병기 활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아니 거기 보면은 그것도 뭐 복수하는 뭐 그런 건데 판결을 잡는데 그 대상이 검사가 아니라 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판사가 웬만 검사가 막 쳐넣으려고 해도 그냥 판사가 무죄 그럼 무죄가 되는 거고요. 판사가 10년 그럼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갖다가 판사가 하기 때문에 그 악감정이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악감정이 검사보다는 판사한테 그렇게 많이 쏠려 있다. 그 정도로 판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쳐도 판사들이 그렇게 뭐 쫄아갖고 이상한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유창훈. 우리가 유창훈 그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죠. 하지만은 이재명의 그 구속적부심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줘 갖고 뭐 위중교사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증거인멸은 없다. 왜? 당대표니까 증거인멸하고 도주의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방어권을 위해서 풀어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창훈은요. 어쨌든 뭐 우리 세대뿐 그러니까 유창훈이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는 그냥 유창훈 그러면 뭐야 바로 이재명하고 연결되면서 그 판사 뭐 그런 판사지 뭐 그 판사 그런 판사지 뭐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이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완용 그건 나라 팔아먹은 놈.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완용만 욕합니까? 지금 뭐 이완용의 후손들, 이완용의 후손들이 어디 뭐 세상에 얼굴 내놓고 삽니까? 무덤도 자기 그 조상의 무덤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 갖고 무덤을 뭐 5개, 10개씩 만들어 놓고 가짜 무덤을 만드는 도굴이 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유창훈의 그 집안의 그 자식들이 뭐 판사가 되고 뭐 판사 집에 판사 나오고 검사 집에 검사 나오고 한다는데 판사가 돼도 뭐 아버지가 유창훈 그러네 그러네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 사람은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예. 그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기관들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뭐 자료실 가보면 뭐 30년, 40년 전 자료 그냥 쌩쌩하게 항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이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사진 하나 들고 와갖고 아마 이게 그 뭐죠? 그 저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최고위원회 할 때 아마 있었던 얘기 같은데 이게 어제 최고위원회 할 때인가 아니면 오늘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의 뭐 탄핵 그런 집회 있잖아요. 그 집회에 대해서 뭐 비상대책 그 회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제가 어제 스케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 오전에 그때 한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그 서원수 사무총장이 사진 하나 들고 와갖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거리 응원전 했을 때 이 시청 앞에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프라자 호텔이죠. 여러분 프라자 호텔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프라자 호텔은요.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때는 이 선본다. 그러면 그때 거의 다 프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주말에 가면 저도 거기 가서 선을 뭐 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해 갖고 한번 딱 보면 이게 티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양복 딱 입고 이렇게 딱 하고 뭐 사람 기다리고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둘이 저 선 보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알 정도로 그런 게 프라자 호텔 그 추억의 프라자 호텔이죠. 여기 그 모인 사람 보세요. 우리 뭐 붉은 악마라고 그래 갖고 대빨간 티셔츠 입고 모여 갖고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발티들 틈 없이 이렇게 개미떼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무슨 빨간 꽃 같기도 하잖아요. 화원에 그냥 꽉 차 있는 꽃 같기도 하잖아요. 이 정도 모여야 이게 2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 분위기 아시겠죠? 20만 명 분위기. 그래서 그 서훈수 사무총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 사진이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전을 했을 때 서울시청에 20만 명 추산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뭐 범죄당에서 무슨 30만이 모였느니 뭐 그렇게 막 추산을 했잖아요. 경찰 추산으로는 뭐 만 몇천 명. 자, 그래갖고 이제 사진으로 직접 들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도로 한쪽을 막았잖아요. 되게 요새 이제 집회를 그렇게 하잖아요. 한쪽을 막고 그 한쪽에서 양방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한다고. 아니, 저게 지금 30만 명이 포수입니까? 예?
요게 지금 30만 명 포스에 낮에 이게 밤에보다는 이 낮에 한번 보세요. 아니 그 남대문 옆에 요렇게 그냥 쪼르르 앉아 있는 게 이게 30만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범수 사무총장이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있는 지난 2일 민주당이 자체 30명이 모였다고 하는 이 집회 사진입니다. 부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면 사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채널에 의해서 좀 확대해 갖고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2002년에 월드컵 거리 20만 명이 이 정도 모인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서울시청. 예. 이 정도인데 지금 1차 주말 집회 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30만 명이 요 지금 그 막 이렇게 남대문 앞에 보이는 그 전광판이 있죠.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전광판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30만입니까? 예? 아니 도대체 이것도 20만인데 이게 30만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한 10,000명 정도 되겠네요. 예. 딱 봐도 10,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 갖고 정말 그 채널 A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마운틴 님. 저도 거기서 선보셨구나.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프라자 호텔,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이.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뭐 딴 장소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도 유명해 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시청 앞 프라자 호텔에서 몇 시에 커피숍에서 그럼 뭐 다 서로 다 알아듣는 거죠. 예. 그래 갖고 거기가 완전히 이 선보는 아주 요소 장소였다. 그런데 이게 집회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경찰이 무려 100명 이상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죠? 제가 이거 현장에서 본 것도 있는데요. 그 뭐를 봤었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세요? 뉴코아 그거 아세요? 그 이랜드 사태로 해 갖고 그 우리 그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잖아요. 그쪽 역으로 하면 뉴코아 백화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때 이랜드가 인수해 갖고 뭐 이천일 아울렛 그걸 갖다 하면서 그걸 이랜드가 했었는데 이 노조가 이제 난리 그러니까 이랜드 노조가 아니라 밖에서 민노총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갖고 그렇게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을 좀 개인적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을 들어보면 하루에 노조가 때려 부신 그 물건이 얼마나치냐 하루에 1억씩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유통업을 갖다가 막 그러니까 옷으로 유명해져 갖고 그 힘을 받아 갖고 뭐 이천일 아울렛 뭐 이렇게 해 갖고 확산을 할 때잖아요. 뭐 뉴코아 백화점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까르푸 인수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음. 정말 뭐 조그만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인수했다. 뭐 그렇게 해 갖고 아주 유명한 그 신문 기사도 났었는데 그때 그 민노총이 들어와 갖고 때려 부시면서 하루에 1억 원어치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그 뉴코아 백화점 그 고속 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거길 지나가다가 현장을 갔다가 봤는데 거기 인제 그 민노총 애들이 쫙 이렇게 하고 막 그 데모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스가 이렇게 그 막아야 되잖아요, 경찰 버스로. 경찰 버스가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고 또 전경들은 인제 완전 무장하고 딱 이렇게 그 불법 행위를 못 하도록 카바를 하고 있는데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민노총 애들이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를 막 흔들어요. 그 뭐 폴리스 라인이고 자시고 없어 걔네들은 그냥. 폴리스 라인이 없고 그냥 버스를 막 흔들어. 그 버스가 정말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도 경찰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손을 못 쓰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공권력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 질서가 잡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미국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이 법 앞에 정말 모든 사람 평등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다 바디캠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갖고 뭐 진압을 하거나 누굴 갖다가 뭐 범죄자를 잡거나 그럴 때 항상 바디캠에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절차를 갖다가 다 따랐다. 이걸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으로 제가 왜 미국에 4년 동안 왜 그 조지 휴스턴 대학에서 워싱턴 DC
거기서 MBA 하면서 4년을 살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이 그 워싱턴 DC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교죠. 캠퍼스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대 캠퍼스 뭐 이렇게 넓은 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에 막 블록마다 몇 블록을 다 대학이 이렇게 차지해 갖고 블록마다 건물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은 뭐 이런 뭐 MBA 그쪽이 좀 유명하고, 그다음에 로스쿨 유명하고,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의대가 있습니다. 그 의대 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유명한 그 학교인데, 어쨌든 그 백악관이요 멀지가 않아요. 뭐 전철로 가도 뭐 한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 만약에 차로 가면 차 안 막히면 뭐 한 10분?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대학하고 그 백악관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제가 차 몰고 항상 백악관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도 시가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뭐 미리 등록하고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폴리스 라인이라는 걸 딱 칩니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갖다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쇠로 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청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다가 그냥 찍 이렇게 노란 테이프를 갖다가 찍찍찍 해갖고 거기 써 있어요. 폴리스 라인이라고 쭉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갖다가 테이핑을 갖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도요. 미국의 뭐 상원이오건 하원이오건 간에 국회의원도 지가 국회의원이라고 그 폴리스 라인을 그냥 넘어버리잖아요. 넘고 들어오면 차 없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아니, 일반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뭐 내가 무슨 상원의원입니다, 하원의원입니다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위하다가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권에 들고 그냥 무릎 꿇립니다. 무릎 꿇어. 그래갖고 무조건 수갑 채워갖고 일단 잡아가요. 무조건 잡아가. 뭐 그거 풀어주는 건 나중에 풀어주는 거고, 어쨌든 간에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정말 미국의 그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그런 국회의원들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아니,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경찰 버스를 이렇게 해갖고 무너뜨려 갖고 불을 태워도 경찰이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한국의 그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어제 뭐야, 최고위원 할 때 왜 그걸 가만두냐? 그럼 불법을 했으면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지. 공권력을 강력하게 발휘해 갖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정치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진압을 촉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너무 몸을 사린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들이 왜 몸을 사리느냐? 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뭘 하면 그 민노총 애들이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져. 경찰이 다 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다 책임을 떠안게 돼. 제가 대표적인 이 한국의 그 법원이 얼마나 이게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를 갖다 최근의 예입니다. 를 갖다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동훈 대표가 너무 기가 막혀 갖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갖다가 제가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자, 이 얘긴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에. 아주 이거 며칠 전에 있었던 겁니다. 성남지법 재판부 그 수사검사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라고 제가 큰 글씨로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합니다.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 FG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성되어 온 제도입니다.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되는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느닷없이 성남 FC 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는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온 전례와도 상충됩니다.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하면서 수사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FC의 그 재판부가 완전히 이 좌파 일색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완전히 그러니까 판사가 좌파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좌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갖다가 커버치고 봐주려고 지금 재판도 질질 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느냐? 재판을 갖다가 도중에 거기 재판 공소하기 위해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검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갑자기 수사검사들을 갖다가 나가라. 자격이 없다 하고 퇴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갖다가 누가 그걸 갖다가 기소를 갖다가 설명하고 누가 그 공소 유지를 누가 합니까 도대체. 퇴정 조치를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어쩔 수 없어 갖고 그냥 검사들이 그냥 다 나갔다고 그럽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정말 한동훈 대표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사건의 그 판사 있잖아요. 판사보다 더 경력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 뭐야 대학교 다닐 때 그 사시패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사시패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법을 다뤘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법을 다뤘겠어요. 그리고 법무부장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법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정말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암만 좌파고 암만 좌파가 이재명의 뭐 꼬붕처럼 그렇게 이재명을 봐주려고 무진무진 애를 쓴다고 그래도 아니 봐주는 것도 그게 정도가 있지 어떻게 검사를 갖다 쫓아냅니까? 법정에서 어떻게 검사를 쫓아낼 수 있어요? 예? 여태까지 수십 년을 갖다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 판사만 왜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검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데 지금 한동훈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갖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왜 자꾸 보직이 바뀌니까 뭐 지역 발령도 받고 하니까 아니 그 질질 끄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 문제가 없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러고 또 똑같은 판사가 여태까지 9개월을 갖다가 아무 문제 없이 그 법정을 열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나가세요. 하고 퇴정 명령을 내린다. 검사를 갖다가 야,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법원에서 빨리 이 좌파들을 갖다가 뽑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누굴 믿고 이걸 하라는 거죠 도대체.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경찰관이 왜 이렇게 찔찔매느냐? 결국 이 좌파 판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이 뭘 좀 하려고 그래도 이거 민노총에서 이걸 갖다가 딱 소송을 걸면 다 경찰이 책임지고 옷 벗게 돼 있어. 예. 아니 이런 판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우리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요, 이 뭐야 검찰에서 법원을 갖다가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왜 법관들은 왜 거기가 치외법관입니까? 법관 우리 건드질 못합니까? 법으로 뭐 법관들은 못 잡아간다고 이렇게 뭐 써 있습니까? 아니 법관도 잘못하면 잡아가야죠. 잡아가서 처벌받아야 되는 게 법관 아닙니까? 아니 무슨 판결을 내려도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게 왜 대한민국은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판결을 잘못하면 당연히 그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그 구자령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뭐 탄원서 참여를 하든 뭐 100만 명이 넘게 탄원을 했다. 구자령 변호사가 단칼에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겹치는 숫자도 있어요. 뭐 100만 명이 뭐 똑같은 사람이 뭐 100장을 썼는지 200장을 썼는지 알게 뭐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썼다고 쳐도 사건과 관계없는, 아니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개딸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100만 장 아니야. 뭐 1000만 장을 써도 아무 법적인 그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중요한 명태균하고 걸려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준석이 지금 딸려 들어온 거예요. 예, 딸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 뭐 내가 뭐 김영선 좀 뭐 해주라고 그래서 뭐 그 통화가, 그 대통령의 그 통화가 왜 나왔는지를 갖다가 이제 아구가 딱 틀어맞혀졌어요. 자, 드디어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가 제가 그랬잖아요. 앙숙이라고. 예. 드디어 폭로를 했습니다. SNS에다가 폭로를 해갖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야?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렇게 이준석의 그런 그 잔머리, 그 음모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 벌어진 거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좀 큰 글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기사에 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입니다. 명태균 씨가 아무 맥락 없이 이준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2022년 5월 9일 새벽 20분이죠. 0시 20분. 이준석이 먼저 명태균 씨에게 윤희 김영선 경선하라고 하던데 의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영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명 씨가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과 통화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해당 통화 녹음이 바로 민주당이 폭로한 녹음입니다. 이준석이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콕 찍어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 김영선 경선하라고 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실 다음 날인 22년 5월 10일 9시경 보궐선거 공정결과 발부 예정이기 때문에 경선 자체는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준석은 왜 명태균 씨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심지어 본인이 당대표여서 가장 빨리 공천 결과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굳이 하루 전에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 명 씨로 하여금 대통령께 연락을 하게 하고 녹음까지 하게 만든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명 씨는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김영선 경선시켜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의 이준석 등에 알려준 대로 김영선 전략공천이 확실됐다고 판단해서 이준석이나 김영선, 강영 등에게 전략공천을 확신하는 메시지를 오버해서 보내거나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이준석은 성상남 무고 사건 최종 불기소 나온 9월 5일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의 시작인 7불사 단독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결국 뭐예요? 명태균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준석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코너로 몰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꾸몄다. 악의 축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명태균이 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준석이 그 5월 9일 새벽 0시 20분, 그러니까 밤 12시 20분이죠. 그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경선하는데요. 아니 지금 10일이 발표인데 무슨 경선이야 경선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타임 스케줄상.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때 캠프에 있었단 말이에요. 김영선 캠프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래갖고 확인을 한 것뿐이라는 거지 오전에. 예? 그래갖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뭐 이러저러 해갖고 뭐 이렇게 김영선이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냥 김영선 이렇게 뭐 하라고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얘기를 듣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느냐? 다음날 공천 결과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경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하루 전에 어떻게 경선을 해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김영선을 갖다가 경선을 하라고 그랬다.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왜 명태균한테 보냈는지
그래서 명태균으로 하여금 왜 그 통화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악의 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이걸 갖다가 다 전모를 꾸민 거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 굉장히 조용히 있잖아요. 예? 이거 맨 처음에 칠불사 얘기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 명태균 얘기가 들었을 때 이준석 이준석이 조용히 있을 사람입니까? 예, 그렇지가 않죠. 예? 이때가 기회다. 어떻게든지 그 이준석 별명이 관종 아닙니까? 뭐야, 관심을 받고자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정말 쥐죽은지 조용히 있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변호인을 갖다가 김소연 변호사가 맡아는 걸 보고, 이제 드디어 이 화살의 방향이 이준석으로 가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김소연이 자기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내막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이요. 원래 이준석의 스타일은 어때요? 뭐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한두 시간 안에 반박하는 게 이준석 스타일입니다. 이 악의 축 얘기가 오늘 오전 10시쯤 나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준석에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명태균이 뭘 더 들고 있는지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섣불리 여기에 대해다가 뭐 그 아니라고 또 쉴드를 쳤다가 괜히 그냥 된소리 맞을까 봐 지금 끙끙끙 앓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양이씨다. 이재명과 이준석. 끙끙끙 앓고 있다 지금. 예. 전전긍긍. 자, 제가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는 한통령 컨설팅 따라오는 국민의힘 기존 친한 대 친윤 구도에서 개혁파 대 수구파 구도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지난 일요일 날 11월 10일 저녁 8시에 그 한통령 멤버십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을 했는데 이게 1시간 25분 방송입니다. 이거 보시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도 습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통령 방송 후원해 주는 마음에서 또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이배성님, 서순자님, 김승관님, 또 슈퍼챗 슈퍼스티가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마그놀리아님, 또 멤버십 후원은 없어집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가 빼빼로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영숙님이 빼빼로데이예요. 이렇게 해갖고 1111 1111 이렇게 해서 예, 큰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11만 1,111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이영숙님은 그 저희 방송에 아주 오래된 초창기부터 봐주신 그런 분인데 이렇게 또 오래된 분이 계속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 방송을 지키면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마그놀리아님 또 슈퍼챗으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영숙님과 마그놀님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서정원님 민노총 없애야 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조정희님, 그럼 이준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 예. 그로리아 에스테파님, 이준석은 침묵이 아직도 침묵 중이야. 근데 이준석이 이제 할 말이 자기가 뭐 굉장히 정의로운 척, 어, 뭐에도 한마디, 저에도 한마디, 뭐, 그리고 항상 훈수두잖아. 한동훈이 이렇게 해야 된다, 윤석열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훈수두잖아. 알고 보니까, 무슨 훈수는, 훈수들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예. 그 정도, 내공은 없는 거죠. 수준이 아니다. 바른공장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최명희가 이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지금 이게 그 개혁의 원동력이 결국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국힘도 지금 그렇게 되고 또 그 용산도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그 귀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정말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철통 수비를 해갖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또 한동훈이 그런 뛰어난 머리와 지략을 갖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똘똘 뭉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미 이제 정치생명이 끝나가는 거죠. 완전히 이제 노쇠한 이준석이 뭐 나이는 상관없이 거의 김종인 할배 수준으로 그냥 노예한 그 구태 정치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갖고 정치생명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제가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한통령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